자, 재판의 확정입니다. 자, 재판의 확정이란 통상의 불복 방법에 의해서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 시기를 보죠. 자, 다음의 경우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고나 고지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복식 볼게요. 자, 403조입니다. 자, 법원의 관할 판결 전의 소송 절차의 결정에 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즉시 항고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항고법원, 고등법원의 결정. 자, 항고법원,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해서 대법원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대법원 판결은요, 대법원 판결 선고로서 확정됩니다. 판결 정정 신청 기다리지 않습니다. 선고로서 확정된다. 자, 대법원의 한 결정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불복, 항고가 안 됩니다. 자, 불복 신청이 기간 경과를 볼게요. 자, 1심, 2심, 약식, 직결 심판 경우는 7일 경과로서 확정됩니다. 7일 동그라미. 즉 1심, 2심 같은 경우 7일 내에 항소, 상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약식, 직결 심판 같은 경우는 7일 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확정됩니다. 즉시 항고인데요. 7일입니다. 예전에는 3일이었는데 개정됐고 지금은 7일입니다. 그래서 불복 신청 기관은 1심, 2심, 약식, 직결, 즉시 항고 모두 7일짜리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두시고, 예전에는 시험에 무지 많이 나왔죠. 자, 불복 신청의 포기 취하. 자, 상소의 포기 취하에 의해서 재판은 확정되고요. 약식이나 직결 심판 같은 경우는 정식 재판 청구의 포기 취하로 확정됩니다. 나머지 보시고, 자, 재판의 확정력을 볼게요. 자, 형식적이 있고 실질적이 있는데, 형식적이란 통상의 불복 방법에 의해서 다툴 수 없게 된 상태, 이것을 줄여서 불가쟁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불가쟁력은 종국재판, 종국전재판, 실체, 형식재판 불문하고 모든 재판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나머지 그냥 보시고요. 자, 실질적을 갑니다. 실질적 확정력이란 재판이 확정되면 집행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집행력은 실체, 재판, 형식재판 불문하고 집행을 요하는 재판에 한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나머지 거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를 가보면, 자, 실질적 확정력은 실체 재판, 형식 재판 불문하고 발생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형식 재판의 경우와 실체 재판, 면접 판결의 경우 약간 다른데 여기서 2번만 좀 봐두시면 돼요. 자, 실체 재판, 즉 유무죄 판결이라든지 형식 재판 중에서 면접 판결 같은 경우는 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후소 법원의 심리가 금지가 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판력, 다른 말로 일사부재리 효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빼어서 설명드립니다. 자, 기판력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판단한 힘, 이것을 기판한 역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방금 설명드린 대로 유무죄 판결, 면접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리 판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일사부재리라 합니다. 자, 법적 근거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13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을 선언하고 있죠. 일사부재의는 국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좀 구별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 실행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 처분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시고. 자, 기판력이 발생하는 재판을 볼게요. 자, 일단 유무죄 판결 방금 봤죠? 유무죄 판결.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면 여기 면소 판결. 그쵸? 형식 재판 중에서 면소 판결만 됩니다. 공소기각 안 된다 했고요. 관할 위반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유무죄 실제 재판에서 발생하고요. 조심할 것은 자, 불기소 처분 안 되죠? 그리고 외국 법원의 판결도 안 됩니다. 판례 있습니다. 약식됩니다. 직결 심판됩니다. 그리고 범칙금 납부됩니다. 판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처분은 안 되고요. 그리고 징벌도 아니죠. 그리고 과태료도 안 됩니다. 자,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나오는데요. 요거 안 됩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 판례가 기판력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 사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판력이 안 된다는 것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관련 판례를 보도록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식되고요. 직결되고요. 범칙금 납부됩니다. 그래서 범칙금 납부한 경우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면소 판결 때리겠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범칙금 납부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까지 여기까지가 기판력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여기 범칙금 납부 나와 있죠. 범칙금 납부했을 때 확정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다고 해서 기판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앞에 가면 좀 더 부연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따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기판력 부분이고, 자,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 처분을 하였다면, 그쵸? 범칙금을 납부하기까지는, 납부 기간까지는 경찰서장은 직결 심판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 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즉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는 경찰서장이나 검사가 기다려주는 거죠.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직결 심판 청구 안 되고 공소 제기 안 되고요. 대신 납부 기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때 비로소 직결 심판 청구를 하고 검사도 공소 제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 경찰서장이 직결 심판 청구를 하고 검사는 동일한 범칙 행위에 대해서 공소 제기가 안 돼요. 그리고 임의한 통고 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는 부분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추가해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면 임의 통고 처분을 하였고 검사가 납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거죠. 분명히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납부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 했는데 지금 납부 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이것은 그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 말은 필기해 두세요. 앞에서 배웠지만 공소 기각 판결을 때린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됐죠? 덤으로 봐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판례는 별도로 공소기각 판결 쪽에서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직결심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직결심판 파트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판례를 봅니다. 자, 불기소 안 된다 했죠? 무혐의 안 되죠? 기소유예 안 됩니다. 외국 판결 안 된다 했죠? 보호 처분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기판력도 없기 때문에 면소 판결할 것이 아니라 그때는 공소기각 판결 때린다고 봤습니다. 징벌 안 되죠? 과태료 안 된다 했어요. 전자감시 안 됩니다. 전자감시는 보완 처분이죠. 보완 처분입니다. 형벌과 달라요. 그래서 재범 위험성이 있을 때 이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자발찌를 채울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 나오죠. 형벌과 구별된다.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집행 종료한 후에 그렇죠? 이제 교도소에서 깜빵 다 살았어요. 형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소 후에 뭘 합니까? 발찌를 채우죠. 발찌. 그러니까 강간범 같은 경우 있죠. 강간범. 그래서 강간범 같은 경우는 강간을 했다는 과거의 책임에 근거해서 형벌을 때리죠. 형벌을 때려서 형 집행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기 출소하고 나면 또다시 강간할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발찌를 채우죠. 부착 명령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기 집행을 다 하고요. 나중에 출소 후에 발찌를 채웠다 하여 이중 처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판례도 보면 여기도 보호처분 나와 있죠. 여기 불처분 결정, 이것은 전부 다 확정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즉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 보호처분, 여기 불처분 결정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면소 판결 때릴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보았던 대로 공소기각 판결 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또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자, 이 판례는요. 국세청장, 세무서장이 통고 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였다면 조세범 측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가 됩니다. 고발하였다면 종료되는 거예요. 종료되기 때문에 따라서 더 이상 통고 처분을 할 권한이 이 청장이나 세무서장에게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이 조세범 측 사건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했죠.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 측 사건에서 통고 처분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여기 고발했다는 것이 아까 앞에서 뭐라 했나요? 고발을 했다면 조사 및 처분 절차가 종료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고발을 했다면 법적 권한이 소멸된 경우가 되는 겁니다. 소멸된 경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조세범칙자가 이러한 통고 처분을 이행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 통고 처분만 따로 놓고 봤을 때는 기판력이 발생한다 했는데 여기서는 좀 다릅니다. 이 청장이나 서장이 조세범칙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한 후에 그리고 동일한 조세범칙 행위에 대해서 통고 처분을 하였다면 이것은 일사부재리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